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개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런 거죠. x 플러스 y는 뭐 3, x 마이너스 y는 1 이런 거 풀었었지? 그치? 근데 이제 이거는 차수가 최고차의 차수가 전부 1차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립 뭐라 그러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연립 1차 방정식. 근데 고등학생 때 이걸 또 배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니? 차수를 이제 높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최고차항이 1차지만 얘가 최고차항이 2차가 돼서 이건 뭐가 되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연립한 그 방정식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푸는 방법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3가지, 4가지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또 줄어들면서 매우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크게는 2가지,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그 연립 2차 방정식 한번 적어볼까? 여학생들 이렇게 적지 않나? 연립. 이렇게 안 하나 요새 여학생들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해 요새? 옛날 거야? 어? 대충. 흉내가 잘 안 돼. 여학생들은 참 이쁘게 잘 쓰던데. 신기하죠? 글씨 같은 거 보면은 여학생들은 높은 확률로 잘 쓰거든? 남학생들은 높은 확률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 못 쓰는 여학생 찾기가 힘든 만큼 글씨 잘 쓰는 남학생 찾기가 참 힘들어. 나도 못 쓰는 편이야. 왜냐면 난 글씨를 얼마나 많이 적었겠니? 그치? 근데 이 모양이 또 귀엽게 적으려고 적은 게 이 모양이고. 그래서 어릴 때 들은 건 딱 한 가지 있어. 글씨 잘 쓰려면 크게 적어. 크게 적는 거야. 늘어가지고 이런 게 된 거야. 처음에 개판이었어요. 남학생들도 적어도 뭐 최소한 뭐는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된다. 자기 혼자 알아볼 수 있게 아무처럼 적으면 안 돼요. 그렇다니까? 펜글씨 학원 뭐 이런 거 다니까? 붓글씨 학원? 근데 이거 타고나는 것 같아. 글씨도. 자, 먼저 개념 설명해 볼게요.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첫 번째는요, 대입법입니다. 대입법. 대입법은 근데 이거 친숙하죠? 여러분들 연립 1차 방정식 배울 때도 연립법 있었잖아. 연립 대입법 있었잖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방정식을 풀면 보통 이런 거는 대입법 안 쓰죠. 뭐가 편합니까? 이런 거는. 변변 뺀다든가 하는 소거법이 편하잖아. 이걸 우리가 소거법이라 그러죠. 변변 빼서 y를 소거합니다. y를 없앱니다. 근데 이런 애들 말고 bx 마이너스 3y는 7인데 x는 y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어요. 왜? 적당히 넘겨서 모양 맞춰주고 뭐 변변 얼마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얘는 뭐가 편하니? 모양 자체가 야 그냥 x에다가 y 더하기 2를 대입해서 풀면 더 편할 거야. 이게 편한 모양이죠. 이런 걸 대입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모양을 뭐한다? 좋아한다. 대입법. 결국에 대입법을 쓰려면 어떤 모양이 가능해야 되니? 이런 모양이 가능해야 되겠네. x는 어쩌고 저쩌고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가능해야 대입법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법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겸손하게 63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31번. 오늘 28일이냐? 28, 29, 30, 31, 4일 남았네. 또 날. 너는 빨리 성인 되고 싶지? 어른 되고 싶지? 아니야? 쟤는 빨리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왜? 빨리 연애도 좀 해야 되고 잘생긴 남자도 좀 만나야 되고. 근데 요새 애들은 물어보면 90%가 어른 되고 싶지 않다는데? 왜? 뭐 피터팬이야 너네가?
어른은 왜 되기 싫은데? 할 게 많아서 부담감 벌써 인생은 고통입니다. 앞으로 계속 힘들 거예요. 힘든 와중에 재밌는 여러분들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 짜증나죠. 중간중간에 게임하고 중간중간에 인스타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야 너네 때 지금 공부를 100%손 놨다고 생각해봐. 손 놓고 이제 야 게임 한 달 내내 해봐, 2달 내내 해봐, 인스타 2달 내내, 3달 내내 해봐 그러면 재미없어요. 분명히 재미없습니다. 첫날은 재밌지, 둘째 날도 재밌지, 셋째 날도 재밌지, 한 달 되면은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고 공부를 어떻게 했더라? 공부도 좀 하고 그러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된다. 자, 631번입니다. 연립방정식 x-y-1은 뭐야? x-y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입니다. 그때 이 방정식의 해를 x 이퀄 알파, y 이퀄 베타라고 하자.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구하러 가기 전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해의 개수. 이런 애들은 해가 몇 개 나옵니까? 솔직히 몇 개를 안 그러고 해가 몇 쌍 나오니까 라고 물어보죠. 해가 한 쌍 나오죠. 풀면은 x는 3, y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요게 해가 한 쌍이라 그러지. 요게 한 쌍이다. 쌍은 뭔지 알지? 그쵸? 근데 문제는 차수가 올라가면요 해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였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가 2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잘 보면 차수만 보면 얘는 1차죠. 위에 놈은 1차지. 밑에 놈은 2차죠. 그러면 해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그 이유는 너네가 나중에 찾아라. 못 찾아도 상관없고 1차와 2차의 곱하기 모양으로 해의 개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얘는 해가 아마 2쌍 나올 겁니다. 2쌍. 이해돼? 야, 그러면 우리가 2차도 배우거든? 2차는 해가 몇 쌍 나온다고? 4쌍 나온다는 얘기야. 해가 4쌍. 오케이? 해서 해는 한 쌍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차수의 곱하기 모양으로 그 개수만큼 나오거나 거기 이제 뭐 중근 이런 거 끼면은 좀 더 다양하게 바뀌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차수의 곱하기 개념으로 해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어줄 건데요. 그 첫 번째 식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다. 왜 아름답니? 마이너스 y만 우변으로 살짝 넘기면 x는 y 빼기 1 모양으로 완전 대놓고 뭐 해달라는 겁니까? 대놓고 제발 대입법 써주세요라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x자리에 뭐 대입하자고요? y-1을 샥 대입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y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나와요? 2차 방정식 나와서 y 값이 2개 나오겠네? 그 2개를 여기다 착 대입하면 거기에 따른 x 값들이 2개가 나와서 총 2쌍의 해가 나올 거다라는.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y-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가 되고요. 전개해서 좌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2y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y에 1인데 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는 빵.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빵. 인수분해 되네? 2, 1에 마이너스 y는 얼마 나옵니까? y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2가 나오죠. 근데 x는 뭐라 그랬습니까? y에다가 1 뺀 거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한 쌍이 나올 것이고 2에서 1 빼면 x는 1이 돼서 두 쌍이 나오죠. 그러면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얘네들 둘 다 가능하고요. 베타가 될 수 있는 것도 얘네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뭘 대입해야 되니? 알파, 베타를 얘를 대입해야 되니? 얘를 대입해야 되니? 둘 다 대입하셔야 되죠.
그래서 답이 몇 개까지? 많게 나오면 2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잘 보면은 대입해보면 아마 2개의 값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출제자가.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가 나올 거고요. 곱하면 얼마입니까? 2죠. 그러니까 5 빼기 2 해가지고 3이 나온다는 얘기지. 얘네들도 제곱 더하기 제곱은 5고 곱하면 2이기 때문에 값이 똑같이 5 빼기 2로 나오더라. 괜찮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 뭐다? 대입법이다. 뭐라고? 대입법이다. 괜찮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인수 분해한 후에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인수 분해 후 대입하기. 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인수 분해한 다음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대입하는 거라 그랬죠? 대입.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면 바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이렇게 차수가 좀 더 올라간다면 그 634번처럼 차수가 올라가면 대입이 바로 안 되고 뭐 한 다음에 대입해야 되냐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과정만 더 거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백문이 뭐라 그랬냐? 불여, 일, 견이라 그러잖아. 들어봤어? 아이씨, 무식한 놈들. 이런 거 너네 알아놔야 돼, 진짜. 진짜 알아놔야 돼. 안 그러면 뭐 한다고? 또 게시판에 글 올린다고 너네. 뭐라 그러냐? 백문이 불여일견 모르면 무식한 거임? 이러면서. 그럼 댓글들이 또 옹호해 주겠지. 아니야, 그거 몰라도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무식한 애들 다 모여있는 애들이다. 백문이 들어는 봤지? 불여일견. 들어보진 않았냐 혹시?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들어봤지? 들어봤지? 아씨 들어봤지? 들어본 사람 손. 네. 너 든 거야 만 거야? 야 이런 거 내가 듣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 5, 6. 들어봤어? 이런 말 들어봐라. 백문은 뭐냐? 백문. 아는 사람? 이거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 문자예요. 듣는다. 들 문자. 견은 뭐니? 견은 너네 알 텐데. 개견자래요. 일견 그러면 개 한 마리 있는 거야. 볼견자야. 볼견. 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꾸를 이루는 거죠. 듣는 거, 보는 거. 그러니까 불견은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 뭐뭐와 같지 않다. 있지, 영어에도 이런 표현. 영어는 뭐뭐와 같지 않다. 뭐 어떤 표현이지? 그러니까 너네 비교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교급. 이게 같다는 뜻이고 이게 아닐 불자는 알지 인간적으로. 같지 않다는 얘기는 더 낫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100번 할 때 우리 100, 100자.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 같지 않다. 뭔 말이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얘기야. 그럼 보자고. 내가 100번 얘기해봤자 보는 거만 못하다고요. 이런 말 알아놔야 된다. 어디가 써먹어.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한다는 거는 뭔 말인? 자, 시작됐어요. 그래, 맞지? 헤이 타임. 자, 634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634. 차수가 높아집니다, 이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빵.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에 플러스 2y제곱은 4. 얘네들 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하자. 그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달랍니다. 아니 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두 근의 합에 최대 최소가 있다니요. 두 근의 합이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 여러 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찾아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몇 쌍 나온다고? 여러 개 나오는데 차수를 보니까 몇 쌍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2 곱하기 2, 4쌍 나올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4쌍을 찾으러 갈 건데 그 앞에 631번처럼 대입법을 쓸 수가 없는 구조죠. x는 어쩌고 저쩌고 y는 어쩌고 저쩌고 모양으로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수분해 되는 간단한 모양을 찾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인수분해되는 간단한 모양을 찾으셔야 돼. 야, 간단해 보이냐? 안 간단해 안 간단? 뭐냐? 그지 같아 보이잖아. 왜?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우변에 심지어 뭐가 있니? 4라는 숫자까지 있잖아. 거지 같아요, 이거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뭐하니? 깔끔하죠? 우변이 0이고, 그리고 x제곱 빼기 y제곱은 뭐 하면 되냐? 합차를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2차 방정식 할 때. 야야야 숫자 2개 곱해서 0이 되려면 뭐라고? 숫자 2개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된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뭐를 알아낼 수 있느냐? x 더하기 y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x 빼기 y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시는 거예요. 얘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해가 두 쌍 합쳐서 4쌍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인수분해한 걸 정리해 봤더니 그 정리한 모양이 뭐하기 딱 좋게 만들어졌니? 대입법을 쓰기 딱 좋게 만들어졌죠. 잠깐 이거 대입이라고 해놨냐? 대입법. 어머 깜짝이야. 네. 영어 알았고. 네, 다 알았습니다. 네. 왜 저기서 올리지? 여기도 있는데. 저기는 502호인데? 왜 그러지? 어쨌든 다시 뭐라고? 인수분해 해놓은 모양을 보니까 뭐냐 이게 대입법을 쓰기 너무 좋은 구조죠. 이런 모양처럼. 얘는 뭘로? 넘기면 x는 y, 얘는 뭐를 없앨까? 그 취향 차이입니다. x 없애셔도 좋고요. y 없애셔도 좋고요. 발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y 없애셔? 자, 저는 y 한번 없애볼게요. 얘를 y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 얘도 y를 없애기 위해서 넘기면 y 대신에 x를 대입하자. 이렇게 인수분해한 모양을 대입법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이 아까 거지 같았던 밑에 식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얘네들 어디 대입한다고? 여기다가. 얘네들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던 대입법 분요 연립 2차 방정식 문제 있었잖아. 631번. 그걸 2번 풀게 되는 거지.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나? 우진이밖에 없다. 우진아 여기 나오니 혹시? 아니요 안 나와요.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요. 여기 거기까지. 오케이. 나오네. 여기까지 나와. 자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에 잘 봐. 그냥 쓸게. 아니야. 바로 할 수 있어. 라고 바로 할 수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제곱이 되고 다시 여기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제곱하면 그냥 x제곱이 돼서 2x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된다. 4x제곱은 4 넘어가면 x제곱은 1 나오겠네요.
x제곱이니까 x가 뭐로 나오니? 1하고 마이너스 1로 나오지. 해서 끝났습니다. x가 1 나오거나 x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참고로 연립방정식은 당연히 x값 얼마, y값 얼마 그걸 다 써주는 한 쌍의 기본적인 해가 된다. y는 뭐라 그랬어요? x에다 뭐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y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y가 얼마? 1 해가지고 여기 두 쌍의 해가 나왔네. 이 작업을 뭐 해주면 돼?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합시다. y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요? x 대입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되고요. 얘는 뭐 되니? 마이너스 x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x에 x니까. 해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x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날라가라. 그럼 x 제곱이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겠네요. 그럼 x는 뿔마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x가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의 y 값은 x하고 같답니다. 같으니까 이때는 y가 루트 2, 이때는 y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총 몇 쌍? 1, 2, 3, 4, 4쌍 나왔네. 근데 그 중에 뭐 하래? 두 근의 합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래. 4개 중에 2개 더했을 때 어디가 제일 커지니? 얘가 제일 커지지. 얘네들은 더하면 0, 더하면 0이잖아. 얘네들은 더하면 마이너스 2루트 2, 더하면 2루트 2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맥시멈인 케이스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미니멈인 케이스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최대값이 됩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고요.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다 적어줄게. 요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빵. 요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빵.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은 0, 0,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이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냐? 2루트 2입니다. 해서 최대값은 2루트 2가 나오고요. 이 중에 제일 작은 놈은 누굽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입니다. 스몰 m이 마이너스 2루트 2입니다.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얼마 나오냐? 4루트 2가 나오겠네? 괜찮죠? 이게 뭔 소리지? 무슨 TV 같은 거 보면은 악당이 저렇게 오는데. 쌤이 고1 때까지만 해도 변성기가 안 왔었거든. 너네 축제 해봤니 혹시? 중학교 때는 축제 안 하나? 안 해? 해?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뭘 했냐면은 우리 학교가 저기 쌤은 참고로 고등학교 울산에서 나왔어요. 울산. 우리 학교가 축제가 유명해서 막 하면은 다른 학교에서 막 놀러 와. 그러니까 사람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 근데 우리 반이 그때 뭘 했냐면은 귀신의 집을 귀신의 집. 여기 불 꺼놓고 창문하고 완벽하게 다 막아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통하게 만든 다음에 막 길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귀신 막 학생들 들어와서 울고 나가고 그랬어. 그때 내가 한 역할이 뭐냐면 나는 이제 다리 잡는 발목 잡는 귀신. 발목 잡는 귀신. 이제 사물함이라고. 너 사물함 뭔지 알지? 사물함 있을 거 아니야 학교 가면은. 우리 때는 한 반에 50명 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사물함이 50개가 넘게 있어. 사물함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그럼 길을 사물함 이렇게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쌓으면 안 되지. 바보죠. 이렇게 쌓으면 사물함 넘어가죠. 이렇게 쌓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는 거지. 여기 하나 빼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놔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적당히 안 넘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놔. 내 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닥이. 이게 잡으면 근데 놀라. 안 놀라요. 뭐 귀신의 집처럼 막 이펙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향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보고 오 이런 거 틀어놓고 애들 막 빨간 거 막 분장해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귀신의 집 내가 완성시킨 거야. 그때 내가 변성기가 안 왔거든. 뭐라고? 변성기가 안 왔을 때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때 미성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랄 때 뭐 하냐? 야 그러잖아.
지금은 안 돼요. 변성기 다 지나가지고 여학생들 놀라면 깍 그러는데 그거 한 번만 터지면 끝나는 거야. 왜? 누군가가 깍 하잖아. 그럼 뭐 되냐? 전파가 팍팍팍팍 되고 공포 분위기가 팍 조성이 됩니다. 너밖에 없다. 왜? 변성기 안 지나게 나밖에 없었거든. 이때 고1 때인데. 그래서 뭐 지나갈 때 간단히 그냥 손 팍 발목 잡으면서 지금은 안 돼요. 끝에 됐는데 안 돼. 변성기 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깍 하면서 내가 잡아주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 교실 안에 그냥 끝장 나버리는 거야. 지금은 안 돼. 이 얘기 왜 하지 근데 내가? 이해 왜 하지? 나라고 임마 왜 하지 근데 이 얘기? 얘 때문에 그랬나? 잔다고? 일어나 승빈아. 아우 내가 진짜 그때 저것만 되면은 대박인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선생님들도 막 놀러 와가지고 여자쌤 울고 나가고 막 마지막에 누가 왔냐면은 학부모들이 오신 거야. 아줌마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 어머니들. 와, 안 놀라. 아유 고생한다 이러고 지나가. 못 이긴다 이거. 아줌마를 못 이겨요. 내가 그래도 안 돼. 고생한다 이러고 지나가. 자,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다? 대입법으로 한 방에 촥 푸는 거야. 그게 이제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1차, 2차 이렇게 구성되는 게 대부분 대입법으로 바로 푸는 겁니다. 근데 모양을 보면 이제 2차가 나오거든. 2차는 어떻게 풀라고 된 거라고?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되는 거 인수분해한 다음에 이제 대입법 이렇게 풀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큰 두 가지 방법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남았냐?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 한 가지도 사실은 이걸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는 따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해 놓으셔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대입법을 썼다가는 시간이 모자라. 항상 시간이 모자란 거야. 핵심. 그래서 90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세 번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대입법도 아니고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대입법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얘기 왜 했지 근데? 너네한테 뭐 무슨 말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 꺼냈는데 하다 보니까 까먹어버렸어. 하다 보니까 까먹어버렸는데? 아씨,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하다가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까먹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대칭형 모양의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 대칭형이라는 얘기는 두 문자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값이 바뀌지 않는 모양. 주로 어떤 모양이냐면 합과 곱의 모양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합과 곱의 모양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문제는 나중에 풀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x 더하기 y는 7이고요. xy는 마이너스 8입니다.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두 숫자에 합과 곱이 나와 있잖아. 선생님 대입법 쓰면 됩니다. 그쵸? 대입법 쓰면 돼요. 왜? 이걸 뭐 할 수 있니? 대입법 쓰는 모양으로 바꾸면 되잖아. y를 없애볼게요.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y는 7 빼기 x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y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7 빼기 x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x에 7 빼기 x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빠르게 좀 해볼게요. 전개해서 우변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빵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8, 1에 마이너스니까 x값이 마이너스 1하고 8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 거 쓰든 밑에 거 쓰든 아무거나 쓰세요. 곱해서 마이너스 8이랍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8이니까 밑에 y는 8 나와야 되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나와서 두 쌍의 해가 나왔습니다. 잘했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쌤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빠르게 푸셔야 된다는 거야. 왜? 이것도 느리다는 거야. 느려. 진짜 느려? 진짜 느려.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하고 다른 문제하고 막 합쳐가지고 짬뽕겨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만큼 풀었어. 이제 또 이만큼 더 풀어야 돼. 시간이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절을 한다. 뒤에서도 그냥 절하고 이제 뭐 설이라고 절하는 거니? 응? 세뱃돈 없다. 태희야, 너 내 손만 자지. 얘 이명호 쌤 수업 때 안 자지. 그치?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방법은 안 씁니다. 뭐 하는 거냐면 얘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돼요. 뭘 이용한다고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풀어야 된다. 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치? 여기 2차 방정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 아니라 잘 봐. 하필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하고 뭐가 주어졌니? x와 y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졌지. 근데 2차 방정식 잘 뜯어보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잘 봐야 된다. 아니 저 생각을 어떻게 하지? 아니야,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지금 알려주잖아. 지금부터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요 2차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뭘 만든다고요? 2차 방정식.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들 거냐면 x와 y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뭘 만든다고? x와 y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이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아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2차 계수는 아무거나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1로 만듭니다. 그러면 문자는 xy 말고 다른 거 써야 되겠네요. t제곱. 두근을 xy라고 한다 그랬잖아. 두근의 합이 얼마니? 7. 두근의 합이 7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7t 쓰면 됩니까? 그죠? 두근의 곱이 얼마냐? 마이너스 8.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뭐 할 수 있냐? xy가 두근인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괜찮죠? 그럼 이거 풀었더니 아까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8 나왔죠?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누가 마이너스 1이고 누가 8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8인 거고 x가 8이면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요. 이게 대칭형 모양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이렇게 풀라고 내는 겁니다. 엄청 복잡하게 문제를 내거든?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풀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칭형 모양은 합과 곱의 모양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합과 곱의 모양이 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얘 대신에 뭐가 주어지기도 하냐면 이런 애들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모양이 똑같은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알면 뭐도 알 수 있다고 배웠어요. 이거도 알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 대신에 준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대칭형 모양, 합과 곱의 모양이면 뭘 이용한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어떻게? x, y가 두 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해버린다는 겁니다. 작성한 다음에 잽싸게 풀어서 근이 착착착착 이렇게 돌려버리면 깔끔하게 두 쌍이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쌤 근데 얘는 왜 두 쌍입니까? 둘 다 1차 아닙니까? 얘가 1차가 아니죠. x, y가 몇 차니? 2차인 거잖아. 이것도 1차, 2차니까 두 쌍 나오는 게 보통의 모양이다. 아니 엎드려 가지고 힘들지? 바카스 줄까? 왜 바카스가 무슨 뜻인지 아냐? 몰라? 바카스 처음 들어봤어? 바카스 신 이름이죠? 신. 술의 신? 술의 신이지 바카스가? 몰라? 그건가? 포세이돈은 들어갔냐? 포세이돈 다른 이름이 바카스일걸? 포세이돈 바다의 신은
그치? 올피첼 아니에요? 어? 올피첼 아니에요? 그 올림피아드 그리스 신화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신인가? 수레시는 디오니소스. 아 수레 참. 그 바카스 그럼 디오니소스가 바카스인가? 잘 찾아보면은 있어요. 궁금하지 이 정도 되면 찾아가. 포세이돈 아니고 디오니소스 맞는 것 같다. 디오니소스가 바카스인 것 같아. 자 그러면 대칭형 모양 한번 풀어보자. 어디 푸시냐면은 638번을 보겠습니다. 638번 좀 짜증은 납니다. 이거 왜 짜증 날까요? 차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우 짜증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 차수가 몇 차니? 위에도 2차, 아래도 2차.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몇 쌍 나올 걸로 예상이 가능하냐? 4쌍 나올 걸로 예상이 가능하네. 이거는 심지어 뭐도 안 되니 인수분해도 안 되고 대입법도 안 되지. 근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어머 두 숫자의 곱, 어머 두 숫자의 제곱의 합. 그러면 두 숫자의 합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구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아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에이야 하게 세 명이서 직선으로 자고 있냐? 응? 태위는 아예 그냥 어우 저 초록 대가리로 진짜 씨. 오 그만 자라 이놈아. 자 구하자.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 13이고요. 이거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얼마 나옵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 1 나오잖아. 야 x 플러스 y의 제곱이 1 나온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얘기니? 1 또는 마이너스 1. 아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지. x 플러스 y는 뭐 된다고요?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칭형 모양 풀어가자. 어떻게? x 플러스 y가 1이면 그리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면 경우 나누시면 x, y 값은 한결같이 마이너스 6입니다. x, y 값은 한결같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돼 있니? 아주 전형적인 합과 곱, 합과 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제 뭐 쓰겠다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더 빠르다는 거야. 만들어보자. 문자는 뭘로 해야 되니? x, y 쓰면 된다 안 된다? 감점 당하기 딱 좋습니다. t 쓸게요. t 제곱에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t를 써야 되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빵 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 x, y가 되겠지. 힘이 되니? 돈 돼? 풀면 얼마 나오냐? 2, 3, 마이너스 얼마랑 얼마 나와? 마이너스 2하고 3 나오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하고 y 중에 누가 마이너스 2고 누가 3인지 모른다 그랬잖아. 모르니까 둘 다 쓰는 거야. 어떻게? x가 마이너스 2면 y가 3인 거고 x가 3이면 y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다 써주는 거지. 가능한 경우를. 괜찮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괜찮아? 우진아.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문자 또 다른 걸로 써야 됩니다. t 말고 이번에 뭐 쓰자? s.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s 써야 되겠죠? 두 분의 곱 마이너스 6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2, 3은 6이고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니까 두 분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겠네. 역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2인 거고요. x가 2면
y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이렇게 총 4쌍의 해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뭐 하래? 다 구하래 그냥? 그때에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빼달라고 한 거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해달래. 자, 그러면 밑에다 뭐 하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쫙 한번 조사해보자. 요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그거 세제곱에서 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5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 하면 어떻게 되니? 27 마이너스 8 35가 되겠죠. 대입만 하면 됩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 도와줘. 8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제일 큰 건 누굽니까? 35.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35. 그걸 빼달라 그랬으니까 답이 얼마? 70 이렇게 되겠지. 날씨가 따뜻하다. 갑자기 너무 따뜻해졌는데? 이거 추웠던 거 치고.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 기본적인 두 가지 모양 플러스 세 번째 모양까지 끝났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들 1학기 기말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뭐가 더 잘 나오냐면요. 오히려 이 유형 14번이 더 잘 나옵니다. 오히려. 그럼 유형 14번은 왜 잘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641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몇 시쯤 되는지. 모르겠어? 시행 사람이나? 몇 시? 37분. 37분. 요거 풀고 잠깐 풀어보고 생각합시다. 요거 풀고 시작. 요거 풀고 시작.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x 플러스 y는 a라 그랬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8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답니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그때 양수 a는 얼마인지 우리 보고 구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양을 쓱 보고 뭐 해야 되냐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해야지. 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얘기했잖아. 이거 몇 차니? 1차. 이거 몇 차니? 2차.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몇 차로 나와야 돼? 두 쌍 나와야 되지. 1 곱하기 2니까 두 쌍 나와야 되는데 오직 한 쌍만 해가 나와달라는 거네. 그 뭔가 좀 특수한 케이스란 얘기잖아. 어떤 특수한 케이스인지 당신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풀어보시고 이해하고 나중에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냥 풀어볼게. 풀이는 뭐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어떻게? 대입법 쓰겠습니다. 뭐 인수분해 대비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 없앨까? y 없앨게요. y 대신에 a 빼기 x를 대입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 빼기 x의 제곱은 18이 되고요. 전개하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빼기 18은 빵.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얻을 수 있죠. 됐지? 그럼 2차 방정식 풀면 해가 몇 쌍 나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두 쌍 나와야 돼. 이 방정식 해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면은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그때 y는 a에서 x 빼면 되잖아. a 빼기 알파, 요때는 a 빼기 베타에서 두 쌍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다고? 야, 두 쌍 말고 한 쌍만 나오게 해봐 라는 거야. 뭐라고? 한 쌍만 나오게 해봐. 아니 이렇게 두 쌍 나오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한 쌍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혹시?
혹시 한 쌍 나오게 할 수 있니? 중근. 어? 중근. 중근 나와요. 여기서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뭐 해버린다면 같은 중근이 된다면 똑같은 답을 두 번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 예를 들어서 풀었는데 x가 3이고 x가 3 또는 5가 나왔어. 그러면 x는 3, y는 a 빼기 3, x는 5, y는 a 빼기 5에서 두 쌍의 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x가 4 중근이라면 그러면 알파도 4고 베타도 4인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x는 4, y는 a 빼기 4가 한 쌍이고 x는 4, y는 a 빼기 4가 두 번째 쌍의 해인데 똑같은 걸 두 번 적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가 4 중근이면은 이것만 적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야. 이것만 적으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오직 한 쌍의 해가 나오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도니? 승균이 깼어?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이게 같아야 된다고? 무슨 건 나와야 된다고? 중근 나와야 된다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중근이 아니면 이런 케이스로 두 쌍이 되는구나. 근데 중근이 되면 두 번 다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오직 한 쌍의 해가 나오는 그림이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중근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해서 푸시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d를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18제곱을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6인데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0이 돼야 중근되죠. 따라서 a는 얼마 나옵니까? 6인데 문제에서 a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그냥 플러스 6이 답이 되겠죠. 이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원래 해가 두 쌍 나오는데 왜 한 쌍만 나오라 그랬지? 연립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중근 나오게 하면 한 쌍 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됐습니까? 안 됐어? 봐봐. x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 다르게 나오면 그 값을 여기 대입하면 y값 구할 수 있지. 예를 든 거야 지금. 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온 상태에서 x 자리에 3을 대입하고 a 빼기 x에서 x 자리에 5를 대입해서 해가 두 쌍이 나와버린다고. x값이 뭐하게 나온다면 만약에 다르다면 무조건 두 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 몇 쌍이 나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쓱 지워버리면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얘네들 x값이 다르다면 무조건 두 쌍이 나오게 되니까 얘가 하나만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2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 나올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하나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게 할 수 있지. 무슨 근? 중근. 중근도 두 개지만 우리 눈에 몇 개만 보이는 거니? 하나만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중근으로 나오게 되면 x는 4고 x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a 빼기 4 대입해가지고 y값 얻어낸 다음에 옆에다 이걸 한 번 더 적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한 쌍으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x는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이 방정식. 이해됐지?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